영화 지퍼스 크리퍼스에 등장한 크리처로 고대부터 존재한 괴생명체이며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다. 멀리서 보면 덩치 큰 인간처럼 보이나 실상은 악마와 같은 흉측한 외모에 짙은 녹색의 비늘로 덮여 있으며 뾰족한 이빨과 날카로운 손톱으로 사람들을 베고 물어뜯는다. 크리퍼는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분노를 표출할 때 얼굴에 달려있는 물갈퀴 모양의 신체 기관이 펼쳐지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극대화시킨다. 이 괴물에게는 상대방의 공포감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먹잇감이 내뿜는 공포를 냄새처럼 맡아 그 먹잇감을 쫓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번 공포의 냄새를 맡으면 그 공포감을 느낀 인간을 먹잇감 삼아 끝까지 쫓아간다. 그렇다. 크리퍼한테 찍히면 대부분 죽는다고 보면 된다. 이 외의 특징으로는 거대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평소에는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옷 속에 날개를 숨기고 낡고 오래된 트럭을 몰며 돌아다니지만 어두운 밤이나 급하게 먹잇감을 쫓을 때는 거대한 날개를 펴서 돌아다닌다. 흡사 박쥐인간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모르는 이들이 보면 드라큘라, 뱀파이어와 같은 괴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크리퍼는 낮에도 돌아다닐 수 있고 사람의 피만 갈구하며 감염시키는 존재가 아닌 특정한 공포 냄새를 맡아 사냥하는 포식자이다. 그리고 날개가 아니더라도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괴물의 진짜 무서움은 사람을 잡아먹으며 자신의 육체와 장기를 회복할 수 있고 지퍼스 크리퍼스 2편에는 공격당해 손상된 자신의 머리를 뜯어내고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를 잘라 자신의 몸속에 집어넣어 크리퍼의 새로운 머리로 만들어낸다. 그러나 무적일 것 같은 이 괴물도 인간들의 무기가 발전함에 따라 어느 정도 상대할 수 있게 됐지만 화력이 약한 시골 및 외곽 마을이나 전문적으로 사격 훈련을 받지 않은 인간들은 상대하기 어려운 괴물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크리퍼는 매일 활동하는 것이 아닌 23년마다 봄이 되면 동면에서 깨어나 23일 동안 사람들을 사냥한다. 총 4편의 영화가 있으며 영화의 시간대는 1편, 3편, 2편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편은 크리퍼가 깨어난 지 18일째로 자신이 사냥한 사람을 낡은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대리 트리샤 남매가 크리퍼 트럭과 마주치고 난폭하게 운전하는 크리퍼에 의해 대리 남매는 적잖은 위협과 공포감을 느낀다. 그러다 우연히 자신들을 위협했던 낡은 트럭과 그 운전수를 발견하게 되고 운전수는 시트로 꽁꽁 싸맨 사람 형태의 무언가를 지하로 이어지는 파이프에 던져놓고 있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대리 남매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지만 배터리가 부족한 상태였고 낡은 트럭은 어느새 대리 남매를 쫓아와 위협을 가하는데 그들을 길가로 밀어버리고는 낡은 트럭은 어딘가로 떠나버린다. 이에 대리 남매는 자신들이 목격했던 장소로 찾아가 파이프 안을 살펴보는데 쥐를 보고 놀란 대리는 파이프 안으로 떨어지게 되고 대리는 그 안에서 시트에 싸매진 시신들과 박제된 수백 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다. 크리퍼는 자신의 몸을 재생하기 위해 사용한 장기나 신체 부위를 제외하고 남은 신체는 바늘로 꿰맨 후 박제하여 자신의 거처를 꾸미는 끔찍한 취미가 있었다. 다시 돌아와 그곳을 탈출한 대리 남매는 경찰들의 도움을 받지만 크리퍼를 막을 수 없었고 대리는 결국 크리퍼에게 납치당하게 된다. 영화 지퍼스 크리퍼스 3편은 1편에서 바로 뒷내용으로 이어지는데 대리를 납치하고 경찰들과 시민들을 죽인 크리퍼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나 3편은 낡은 트럭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는데 트럭 안에는 쇠꼬챙이가 나오는 여러 트릭이 숨겨져 있고 사냥감을 향해 작사를 발사한다. 그리고 유도 기능이 있는 폭탄을 발사하는데 폭탄을 피했더라도 목표물을 향해 다시 돌아온다. 이러한 것들은 크리퍼의 의지가 담겨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차량의 문짝이나 그 어떠한 물건도 크리퍼의 손길, 즉 의지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납치된 사람들은 크리퍼 없이 트럭을 운전할 수 없고 도망치려고 해도 쇠꼬챙이와 같은 트랩이 발동하기 때문에 이 차량은 이동식 감옥이라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공격 기능 말고도 총탄을 튕겨내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크리퍼는 악령에 가까운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아무튼 3편에서도 크리퍼를 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로 끝이 나고 영화는 바로 2편으로 이어지는데 크리퍼는 빌리라는 꼬마를 사냥하였고 빌리의 아빠와 형은 그런 크리퍼를 죽이기 위해 특별한 무기를 제작한다. 그 사이 크리퍼는 농구부와 치어리더를 태운 스쿨버스를 습격하였고 사건 소식을 접한 빌리의 아빠와 형은 무기를 챙겨 스쿨버스가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 하지만 빌리 아빠가 만든 회심의 작살 무기는 크리퍼를 막을 수 없었고 그렇게 살아남은 학생들은 차량을 몰고 도망치는데 빌리 아빠는 작살을 가지고 끝까지 쫓아가 결국 크리퍼 머리에 명중시켰고 괴물이 쓰러질 때까지 배에 직접 작살을 꽂아 넣는다. 그런데 마침 23일이 다 된
된 크리퍼는 동면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동면에 들어간 크리퍼를 농장으로 가지고 와 빌리의 가족들은 복수를 위해 23년 뒤 크리퍼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게 되는데, 기다리는 동안 관람객들에게 돈을 받고 동면에 든 크리퍼를 구경시켜준다. 그리고 빌리 아빠는 크리퍼가 곧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영화는 끝이 난다. 이렇게 지퍼스 크리퍼스 1편에서 3편은 같은 시간대로 이어지지만 4편은 전작의 내용들이 리부트되며 새로운 이야기로 시작된다. 4편 스토리를 살펴보면 여러 도시에는 크리퍼에 관한 괴담이 전설처럼 퍼지고 있었고, 크리퍼 이야기에 흥미를 가진 수많은 호러 매니아들은 크리퍼 23주기를 기념하는 호러 축제에 참여하는데, 때마침 크리퍼 또한 동면에서 깨어나게 된다. 호러 매니아인 체이스와 그의 여자친구 레인 또한 호러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데, 축제에 가는 도중 길을 잃고 그곳의 특이한 상점에 들려 길을 물어보게 된다. 상점의 주인은 레인의 손을 잡고는 영적인 능력으로 인해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이 떠난 후 상점 주인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 사실 상점 주인은 크리퍼 추종 단체의 일원으로 임신한 레인을 크리퍼에게 바치기로 다른 추종자들에게 알리는데, 그리하여 추종자 집단의 계략으로 체이스와 레인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크리퍼의 소굴로 보내버린다. 그리고 크리퍼는 레인을 납치해 어디론가 데려갔고, 남자친구인 체이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레인을 구하러 크리퍼를 쫓아 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레인을 찾아 집을 샅샅이 살펴보던 중 크리퍼가 습격하게 되고, 사람들은 크리퍼와 사투를 벌이는데, 그 틈을 타 잡혀있던 레인은 스스로 줄을 끊고 탈출한다. 레인은 묶은 줄을 잘 살펴보며 전작 시체를 꽁꽁 묶었던 손재주는 어디로 가고, 4편에서는 지능도 리부트가 됐는지 줄을 대충 둘러 놓았고, 거기에 스스로 탈출하라고 기회를 준 건지 레인을 찔렀던 무기를 옆에 두고 간다. 아무튼 레인은 줄을 끊고 생존자 무리에 합류해 같이 탈출을 시도하는데, 그러던 중 추종자들이 크리퍼를 위해 시신을 보관하는 장소를 발견하였고, 자신들은 추종자의 게임에 넘어가 크리퍼의 먹이가 된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레인은 체이스에게 크리퍼는 자신을 쫓고 있고 그 이유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먹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뱃속의 아기를 위해 그녀는 여전사로 각성 후 크리퍼를 유인하여 최후의 결전을 벌인다. 레인은 크리퍼가 희생자들의 뼈로 만든 표창을 사용하여 크리퍼의 두 눈을 공격하였고, 앞이 보이지 않아 허우적거리던 크리퍼는 남자친구 체이스와 다른 생존자의 공격에 넉다운 당하는데, 하지만 드라큘라가 박쥐를 부리듯 크리퍼 또한 까마귀 떼를 이용해 다른 곳으로 도망쳐 다시 부활하게 된다. 여기서 영화는 끝나지만 아직 크리퍼의 23일 활동 기간이 남았고, 레인의 공포 냄새를 쫓아 끝까지 따라간다면 그녀는 뱃속의 아기와 함께 끝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 궁금증을 자아낸다. 3편과 4편이 폭망해버려서 시리즈의 명맥이 끊겼지만, 그래도 매력있는 크리처임에는 부정할 수 없다. 괜찮은 스토리로 다시 부활하기를 바라며, 그래도 크리퍼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퍼스 크리퍼스 1편과 2편까지는 추천드립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며 저는 또 다른 캐릭터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